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오늘은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전 시드 제라늄을 이용해서 빠르게 가드닝의 규모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시드머니와 같이 시드 제라늄은 나의 가드닝을 위해서 처음에 빠르게 확보하는 귀한 제라늄입니다. 그 결실은 늦겨울에 최대한 귀한 아이를 빨리 분양을 받아서 1차, 그리고 가능하다면 2차에 걸쳐서 여름 전에 분양을 하는 것이 타겟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늦겨울에 빠른 교환 또는 분양을 시작으로 여름 전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심해야 하는 함정도 있는데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이미 분양을 많이 받으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아이, 최고의 아이를 분양받고 내가 한 일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늦봄에 어린 산모기에 현혹되지 않기. 늦은 봄에는 어린 산모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짱짱한 아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12월 겨울이 되고 한파를 피해서 첫 분양들을 시작을 하죠. 이것을 바탕으로 첫 분양, 2차 분양, 그리고 여름 전에는 마지막 분양을 하는데요. 여름이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최대한 조심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날씨에서 제라늄에게 가장 리스크가 큰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전략이 그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거의 끝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4월부터 분양을 받은 아이는 정말 부지런히 짱짱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고요. 초여름에 너무 작은 아이들을 받는다면 살짝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여름이 가까워지는 타이밍에는 더욱 짱짱한 아이를 구해야 하고요. 잘못하면 분양받고 1개월이나 2개월 후에 싹 물러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한파 피해 타이밍만 살짝 피해서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와도 같은데요. 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처음 분양일을 기반으로 다음 분양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타이밍에는 작년 늦겨울에 분양을 받고 삽목을 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죠. 점점 분양이 나오는 물량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더욱 유혹이 많고 위험합니다. 두 번째, 육종가의 가드닝 환경 체크. 분양받고 내가 한 일, 일단 기존에 설명을 드렸었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판매를 하시는 육종가의 집 가드닝 컨디션을 어느 정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혹시나 제라늄을 들인다면 더욱 그렇죠. 볕이 너무 잘 드는 집이나 또는 저층의 빛이 약한 곳 등등 여러 상황은 다르니까요. 어떤 환경에서 키웠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금 센스 있는 육종가분들은 특이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멘트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스스로 조심하고 세심히 체크를 해야 하죠. 예를 들면 노지에서 키운 제라늄을 살짝 습한 베란다 내부 쪽으로 갑자기 들여서 환경이 바뀐다면 제라늄이 살짝 버티기 힘들 수도 있죠. 베란다 가드닝에서도 노지에서 키우는 것과 동일한 효과의 위치가 있습니다. 베란다 앞쪽에 거리대를 이용하여 키우고 계신다면 특히나 명당 자리에 귀한 귀둥이들에게 특급 햇빛 보약을 주셨다면 살짝 이러한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서 느낌이 싹 옵니다. 아, 이 육종가분들의 아이는 우리 집에서 보편적으로 정말 잘 크네. 이게 품종이 좋고 잘 키워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환경이 우리 집과 비슷한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물 조절. 물을 내 스타일로 콱콱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게 구한 제라늄이 물을 얼마나 좋아할지, 어떤 환경에서 적응을 해서 삽목을 해왔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제라늄 분양 시 택배를 보낼 때 말려서 제라늄을 보냈었죠.
흙을 살짝 말려서 보내는데요.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물을 엄청 많이 주는 경우가 있겠죠. 뭐가 좋을까요? 초반에 며칠은 조심하면서 물을 주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고요? 짱짱하게 물이 잘 마르는 환경에서 자랐던 제라늄이라면 만약 살짝 눅눅 촉촉한 환경에서 잔뜩 물을 먹은 후에 제대로 물이 마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광량 조절. 두 번째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광량을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빨리 키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아주 목이 좋은 위치에 놓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다시 말하면 광량이 굉장히 센 곳에 놓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원래 좋은 자리에서 볕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도 변화에 살짝 예민해진 시기에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볕이 좋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씩 시간적인 텀을 두고 적응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겠죠. 다섯 번째, 뿌리파리 박멸, 모스키토 비츠. 늦은 여름부터 겨울까지 열심히 관리했던 뿌리파리를 위해서 귀하고 여리여리한 제라늄에 뜨거운 물을 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모스키토 비츠를 준비합니다. 외부에서 들여온 경우에 미리미리 조금씩 뿌려주시면 좋죠. 아시죠? 한번 창궐하면 킹덤의 좀비와 같이 그 퍼지는 속도는 엄청나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모스키토 비츠를 우린 물을 흙에 골고루 싹 뿌려주면 사전에 예방도 가능한 상황이겠죠. 물론 화분에는 끈끈이들도 준비를 하시고요. 양쪽으로 동시에 진행을 해야 퇴치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떠한 원인을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다시 뿌리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흙 내부와 외부로 2단계로 전략적으로 뿌리파리를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이제 그 방법을 실시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귀한 제라늄을 드리고 가드너가 한 일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요약하면 조심조심 세심하게 각 아이들의 컨디션에 맞춰서 환경을 바꿔주자이고요.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